제가 그 사람들이 저를 막 싫어하고 관심 없는 거에 굳이 찾아가서 나한테 관심 가져주세요, 왜 저를 싫어하세요, 저를 좋아해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쓰고 저희 돈을 쓰고 했던 그런 노력들은 결국 안 돌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제가 그런 것들을 내줬던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내준 것들은 당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쓰는 남편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떠들어 볼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나와 친해지세요와 관련된 주제로 한번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시쓰남이나 시쓰러 왔으다 같은 컨텐츠를 찍을 때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제가 중요한 소중한 사람을 챙길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릇을 먼저 키워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늘 그랬듯이 구조화시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나와 친해지려면 꼭 알아야 될 게,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필요가 없어요. 2대 7대1 법칙이 있거든요. 인간관계 대표적 법칙 중에 하나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명을 만나면 2명은 나를 싫어하고 7명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1명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명확히 맞다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작가, 강사, 엔잡러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10명이 아니라 1명이라는 거예요. 저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을 크게 보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작가로서 뽐낼 수 있는 역량, 강사로서 뽐낼 수 있는 역량, 또 인생의 멘토로서 뽐낼 수 있는 역량을 알아봐주는 사람, 그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 1명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명을 신경 쓰느라 제가 그 사람들이 저를 막 싫어하고 관심 없는 거에 굳이 찾아가서 나한테 관심 가져주세요, 왜 저를 싫어하세요, 저를 좋아해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이런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변이 나를 싫어하는 거를 좋아하게끔 만들고 싶고 관심 없는 거를 관심 있게 만들어주고 싶게끔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저 역시도 제가 독서모임 리더를 할 때 신규 회원도 있었고 기존모임도 있을 때 늘 좋은 이미지, 선한 이미지로 그 사람들 다가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모임의 규칙을 어기거나 모임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 근데 정으로서 늘 그걸 타일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모임의 냉정한 규칙성이 제대로 안 잡히고 모임이 좀 산으로 가거나 모임의 물이 흐려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따끔한 얘기를 못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따끔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 거고,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 또 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JYP 박진영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좋은 리더는 냉정할 때 냉정해져야 되고 오히려 희생을 함으로써 욕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기꺼이 내가 욕을 먹음으로써 이 모임을 지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질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실수를 좀 했냐면, 30 초반까지 후배가 저희 집까지 찾아오거나 DM으로 작가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를 물어보고 저희 집 근처에 찾아오면 기꺼이 나가서 2차 3차까지 사주면서 제가 시간을 썼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쓰고 저희 돈을 쓰고 했던 그런 노력들은 결국 안 돌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제가 그런 것들을 내줬던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내준 것들은 당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전통서에 적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가가 되고 어떻게 책을 팔고 어떻게 강사로서 교육사학과로서 나아가야 됐던 것들을 기꺼이 좀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내주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은 제가 정말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얻은 것들이거든요. 그걸 내주다 보면 당연하게 돼서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지금 1대1로 글쓰기 코칭도 하고 있고 교육 사업 같은 것도 어떻게 냐를 물어보는 사람들한테도 제 값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저희 가치를 알아봐주고 또 주변에 퍼뜨리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적인 부분, 인성적인 네트워킹, 그리고 능력적인 부분들을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퍼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면 이 원칙을 알게 되면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외로워져요. 왜냐면 내가 이 모임 저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이 모임 저 모임에 나가는 건 사실은 외부 자극이에요. 외부 자극 때문에 내가 자꾸 핸드폰을 둘러보고 오늘 내가 어떤 사람과 술 한잔 할까, 어떤 사람과 말을 할까를 자꾸 이렇게 외부 자극이 흔들리게 되면 밤만 되면 자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너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30 초반, 30 중반, 30 후반이 될수록 외로워지는 것도 용기예요. 그럼 그 시간에 사실은 지금 저 뒤에 서져 있는 것처럼 책을 보고 내가 나를 찾는 여행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나이를 들수록 나와 자꾸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나한테 질문을 해야 되고, 보겸아 너는 어떤 여행을 하고 싶니? 삶이 유한적인데 너는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해주고 싶은 거니? 이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삶의 유한성에서 나는 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너무 보편적인 단어보다는 정말 성찰한 언어들을 쓰게끔 만들어주고 싶고, 그런 언어를 쓸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죽은 시인의 사회처럼 내가 나의 언어로, 시적인 언어로 삶을 살아가게끔 도움을 주고 싶은 게 내 역할이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사업도 해야 되고,
성인 교육도 해야 되고 청소년 교육도 해야 되고 작가로서 글을 쓰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이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책도 보고 말도 하고 그런 네트워킹을 취하는데 시간을 쏟아야지, 여러 사람이랑 시간을 쏟아야 되는 거는 내가 조금 제한을 둬야겠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기준을 두게 된다는 거죠. 비즈니스적으로도 인간관계적으로도. 물론 인간관계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 1년에 한두 번 자리를 맺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고, 전 실제로 그래요. 1년에 한두 번 술자리를 갔지 절대로 많이 갔지 않아요. 그걸로도 충분히 밤샘 얘기를 할 수 있고 충분히 그 사람과 저의 관계에서 응원해주는 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 외로워진다는 건 또 무슨 얘기냐면, 나이를 들어갈수록 말을 아껴야 되는데 나이가 드는 말은 자연스럽게 권위를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유퀴즈에 이효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한테 뭔가 말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선하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막 들어주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경청하게 되니까 어떤 말을 하는데 이게 오히려 그 사람들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누가 저한테 어떤 조언을 구하기 전에는 절대 말을 안 해요. 오히려 입을 좀 다무는 역할을 해요. 물론 이게 저의 존재로 인해서 폐쇄적인 공간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아이스 브레이킹은 당연히 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좀 가급적이면 좀 입을 다물고 필요한 말만 하는 버릇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이 소리 저 소리 하다 보면 그게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결국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조심스럽지 않은 말이어서 결국은 건강한 조언을 하게 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정말 제 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게 되게 좋다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외로운 나랑 마주치게 되는데, 유한한 삶에서 내부 자극, 내가 나와 자주 하는 말에 기반한 대화를 하다 보면 나와 자주 마주하게 돼요. 그러면 나와 자주 마주하게 되면 제 그릇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리스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리스너가 돼서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정말 필요한 얘기를 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어지는 얘기인데, 자연스럽게 나와 많이 마주하게 되면 시간과 사람의 우선순위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의 유한성을 명확히 마주하게 돼요. 내가 한정된 시간에 비즈니스적으로는 어떤 고객수를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과 협업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과 마음이 맞는지를 내가 잘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맞는 후배는 명확하게 내가 좀 인생 길잡이로서 양성을 할 수 있게 되고, 협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좀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알게 돼요. 그럼 일적으로는 이렇게 좀 포지셔닝이 돼야 되고, 결혼하고 나서는 저는 시스남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일이 끝나면 무조건 아내랑 대하는 시간을 많이 갖거든요. 저한테 가장 친한 친구는 아내예요. 왜냐하면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아내랑 최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최대한 많이 웃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아내랑 많이 웃는 이 광경을 제 미래의 자녀들한테 고스란히 그 문화로서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생기면 팀미팅이라고 하죠. 팀미팅처럼 자녀들이랑 화목한 대화를 많이 하고 일상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전해서 하나의 가정의 문화를 만들고, 이 아이가 컸을 때 결혼을 했을 때 이런 문화를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전파를 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양가 부모님들도 건강하시지만 어쨌든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나이를 먹어가실수록 우리 자녀의 소중함, 그리고 사위, 며느리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가져서 양가 부모님과 건강하게 대하고 여행하는 시간도 늘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나와 친해지게 되면 외로움을 알게 되고, 외로움에 마주하게 되면은 내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명확하게 알게 되고, 비즈니스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어디에 시간을 쏟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얘기로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네, 이 얘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과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히스는 남편이었고, 또 뒤에는 나와 친해지는 것과 관련된 시를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시간. 시간은 좋은 마음을 담았고 미운 마음도 괜찮다며 위로했지. 어린아이처럼 핑계를 댔던 말은 보이지 않는 밤이 덮어주었고, 나를 다독이며 일으켰던 말은 다리 길을 터주었지. 걷다가 돌아보니 빛은 언제나 있었고 많은 것을 받았던 삶이었지. 하늘 아래 별빛은 내게 쏟아지고 있었지.